네, 안녕하세요. 요즘 핫 이슈 중 하나죠. 이제 기업 공개, IPO의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요즘 우리나라 이 IPO 트렌드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상장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스피이죠.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벤처들이 많은 회사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 이렇게 두 가지의 상장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우리 회사의 주권을 상장을 시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상장인데, 유가증권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회사들이 갑니다. 이게 좀 등치가 있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차 이런 데들이 다 여기 유가증권 시장에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좀 작은 기업, 네, 벤처들이 많겠죠. 무슨 바이오, 무슨 벤처, 무슨 로봇, 요런 좀 지금은 매출액이 크지 않고 작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회사가 계속 커졌어. 등치가 좀 좋아. 라고 하면 요렇게 이전 상장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가증권, 코스닥이 있고 코스닥에는 작은 회사들이 주로 있는데 작은 회사에서 커지면 유가증권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은 사실 비상장 기업들 대부분은 좀 벤처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성장성이 쫙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코스닥을 이제 목표를 하실 테니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어요. 저희가 트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트랙이 있을 거고, 기술 특례라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 회사가 매출액도 나와야 되고요, 이익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꾸준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정량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특례라는 거는 벤처기업이 사실 지금 당장 매출액 내기 어렵잖아요. 특히 연구기업, 바이오기업들은 계속 비용만 나가는데 10년 뒤에 이 연구개발이 성공해야지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IPO를 못하냐? 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기술 특례라고 많이들 기술 특례라고 하는 트랙이 있고 이거를 이제 많이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은 말 그대로 특례예요. 일반 상장보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완화해줘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을 해줄게요 라는 별도의 트랙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부 기관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들이 있는데 외부 기관의 기술성을 평가를 의뢰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기준치를 뛰어넘어야 이 기술특례 상장의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성 평가를 받고 기술특례 상장을 해서 많이들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술 특례를 통해서 일반 상장으로는 갈 수 없는 일반 상장의 기준을 미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기준을 충족해서 상장을 많이 해서 그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그래서 연구개발을 쭉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 기업들,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올라간 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상장했을 때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빠져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코스닥 기술 특례로 올라간 기업들의 주가는 이렇게 됐거든요. 상장했을 때 잠깐 올라가고 계속 빠진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물려있는 수많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이제 업무 영역이죠. 소액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온 비판이 기술 특례 상장 이거 아무나 막 올려줘서 기술성이 없는 기업도 상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서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추세는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기술 특례 상장이 옛날에는 통과하는 문의 크기가 이만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작아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지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게 되면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의 비판은 너무 기술 특례 상장을 남발해서 기술성이 별로 없는 기업들도 상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특례 상장의 문을 더 작게 만들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 기술성 평가라고 하는 이 평가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각 항목들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기준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거만 충족하면 뭐 통과해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거 통과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라고 바뀌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비상장 벤처기업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면 이 기술성이라는 것을 정말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특히 기술성 평가 외부에 좀 알아보시면은 이것도 좀 자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한 3년 뒤, 4년 뒤에 상장을 가고 싶은데요. 기술 특례로 상장을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 항목은 뭐가 있나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에 조금 구글에 좀 찾아보시면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항목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긴 타임라인으로 최소 2년 이상의 타임라인을 갖고 이런 항목들을 준비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하신 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상장을 하시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상장 트렌드, 상장 시장에서는 상장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상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기술 평가가 조금 더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잘 숙지하셔서 향후에 우리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있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